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8월 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지금 2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도 여전히 쇼뷰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죠. 어제 원래는 단기 롱뷰를 봤었죠. 단기 롱뷰를 봤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그러니까 8월 4일 종가 기준 8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단기 롱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현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롱뷰를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올라는 가는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올라가면은 상승시 쇼뷰. 네,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올라가도 결국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주봉상, 주봉상 여기 보시면 여기 오렌지색 같은 게 10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늘색 같은 게 이게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인데 전 여전히 주봉상 10주선 그리고 전환선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찍던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 10주선과 전환선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횡보를 하면서 즉 박스권으로 가면서 찍던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밀리면서 찍던지 둘 중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주선 찍고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형광색 내지는 20주선 여기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서 뭐 어디가 단기 최저점이 될지 저도 알 수 없어요. 많이 빠지면은 20주선 핑크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주선까지는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역대급 과열이었고 솔직히 역대급 과열이었고 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낮에도 텔레그램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 S&P 500 지수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이겁니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2배 나오잖아요. 그죠? 포워드 P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티플이 지금 2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고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유동성 장세였었잖아요. 제로금리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즉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그 당시 그때 이제 22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면서 빠졌다가 또 넘어갔다가 빠졌다가 그죠? 증시가 이렇게 빠졌다는 소리는 지수도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는 S&P 500 차트가 아니라 멀티플 차트가 되겠는데 결국 22배를 넘기면서 위로 넘어가면서 결국 고점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차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22배 라인. 네. 근데 보면은 작년에도 2024년도 올해 초죠.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이 부근에서 증시가 밀렸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를 살짝 넘어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걸 잠깐 보게 되면 네. 여기서 자, 이 핑크색 그래프 핑크색이 뭐냐면 요거는 S&P 500 지수예요. S&P 500 지수 그죠? S&P 500 지수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TGA라고 나오죠. TGA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어떤 일반 계정 그러니까 지갑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갑. TGA는 걔네들 지갑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TGA가 그러니까 왜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월급이 들어오고 월급 들어오는 계좌가 있고 또 생활비 카드값 나가는 계좌 그게 이제 주 거래 통장이 되잖아요. 이 TGA는 미국 재무부의 그런 개념의 통장 지갑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미국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거나 하게 되면은 이 TGA 잔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국방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TGA가 여기 이 그래프 TGA가 쭉 줄어든다 이렇게 하락하는 개념은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펌프가 나오죠, 그죠? 네. 리퀴디티 펌프가 나옵니다. 즉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올라갈 때 그래프가 올라갈 적에는 리퀴디티 드레인 나오죠. 즉 흡수 유동성을 흡수를 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GA 잔고가 하락하면은 유동성 공급 개념이고 TGA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동성 흡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소리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세수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정부 지출이. 그래서 이 돈들이 어떻게 돼요? 국채 투자 누가 합니까? 지금 투자자들, 주요 은행들, 그런 PB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은행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글로벌리하게도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걔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이 여기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은행에 있던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준비금이 줄어들고 이 돈이 재무부의 이 TGA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시중은행들의 준비금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일반 시민들이 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돈,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민간이 쓸 수 있는, 민간이 빌릴 수 있는, 민간이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국방비 투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TGA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개인들, 일반 시민들 지갑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들도 새롭게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지갑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회사랑도 계약을 맺을 테니까, 회사 계좌에도 들어가고, 맞죠? 정부가 돈을 쌓아놔가지고 그걸로 뭐 하겠어요? 내가 뭐 일수 찍을 것도 아니고. 그걸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TGA 잔고가 늘어나면은 그럼 걔네가 돈 쓴다 이 말이에요. 돈 쓰면은 그게 곧 어떻게 된다? 시중 유동성,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민간이 결과적으로는 TGA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서 투자 그리고 소비 여러 개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깔끔하죠? 자, 그러면 이 TGA 잔고의 증가와 감소 이런 것들이 증시와 얼마나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네. 보면은 과거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패턴이 있어요. 일정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TGA 잔고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딱 보면은, 자, 여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여기 2021년이거든요. 여기 이제 코로나 때가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가 될 겁니다. 네. 자, 보면은, 여기서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이죠? 약간 박스. 그죠? 빨간색 말고 이 파란색 파란색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일정 수준 유지를 하려고 하죠. 빠지면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어요. 쌍바닥을 찍고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또 여기도 나름 쌍바닥을 찍고서 또 올라가고. 지금도 근데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패턴이 똑같죠 지금. 자, 그러면 과거에 쌍바닥을 찍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쌍바닥을 찍고서 TGA 잔고가 급증을 합니다. 동시에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요? 계단식 하락을 하네요. 맞죠?
자,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쌍바닥을 찍고서 TJ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S&P 500은 어떻게 됩니까? 계단식으로 하락합니다. 몇 개월 동안. 그죠? 그리고 지금 TJ가 크게 제대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우상향 턴을 살짝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얘가 종전의 패턴대로 쭉 올라가게 된다라면 증시는 앞으로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것도 어디까지나 퀀트입니다. 퀀트. 과거 패턴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은 이제 우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건 이제 카슨 그룹에서 분석을 한 데이터인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할 때, 자, 첫 금리 인하죠. first cut, 그죠? 첫 금리 인하를 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언제, 어떤 이유로 금리 인하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타입이, 금리 인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이건 그냥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 경기 침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패닉컷은 뭡니까? 패닉. 그거는 이미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죠?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래요. 패닉이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여기 2020년도 코비드가 나오죠. 코로나 터졌을 때, 그죠? 이런 성격의, 이런 게 이제 패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리세션, 이게 바로 경기 침체죠. 이미 이제 경기 침체를 맞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를 했던 케이스. 대표적으로 여기 다들 알고 계시는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타입의, 크게 보면 세 가지 타입이죠. 노멀라이제이션 컷이 있고, 패닉 컷이 있고, 리세션 컷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입니다. 단추된 데이터인데, 금리 인하 이후에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12개월 후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그죠? 일반적인 상황, 경기 침체가 없고 금리가 충분히 그냥 높다.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도 없고 금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많이 높인 거예요. 근데 금리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냥 금리를 살짝 낮추기 위한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1개월 후에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3, 6, 12개월 후에는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치.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금리를 처음에 얼마 내립니까? 25bp. 그죠? 25bp 인하를 한다. 패닉, 코비드와 같은 그런 어떤 패닉에 따른 금리 인하가 있을 적에는 보시면은 처음에는 첫 달에는 살짝 하락하는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3, 6, 12개월 후에는 증시가 꽤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꽤 강하게. 이때는 첫 금리 인하를 50bp, 그죠? 50bp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리세션 컷입니다. 이때는 1개월 후에도 마이너스고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도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무리 금리 인하 한다 하더라도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계속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그 금리를 내렸을 때가 첫 금리 인하는 50bp 나오죠, 그죠? 이렇게 첫 금리 인하 50bp로 시작합니다. 나머지 근데 다 25bp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실업률은 괜찮은데 고용이
이때까지 그 미국 노동부 고용 지표가 발표됐었던 게 뻥이었다. 엄청난 대규모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표할 당시에는 컨센서스 상회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데이터였더라.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한참 지나고 나서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그래서 실제로는 고용시장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제 나왔던 ISM 서비스업 지표만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지금 위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50 바로 직전까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했었던 건데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무시했던 거죠. 이거 제가 몇 개월 전에 계속 다뤘던 내용이에요. 계속. 왜냐면은 ISM, 그러니까 비제조 물가지수라는 것은 서비스업 물가지수를 말하는 건데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다 관세 우려까지 있고 여기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CPI와 PCE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증시가 올라가서 제가 이거 솔직히 좀 시장이 좀 너무 투머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 어제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어제 딱 이렇게 지표 발표되니까는 갑자기 선물이 팍 빠졌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신경도 아무도 안 쓰다가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0.1이 나왔는데 50.1이 나왔었는데 뭐 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계속 하향 추세이긴 했었었죠. 몇 개월 동안 계속.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언급했었으니까. 근데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8월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뉴스에 약간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지금의 경기 침체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없지만은 결국 데이터 디펜던트겠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9월달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페드워치 상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9월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9월 중순경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89%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90% 이상까지 올라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여튼 매우 압도적인 그런 수치입니다. 뭐 그다음 뭐 10월과 12월 수치는 사실 지금 의미 없어요. 얘네들은 거의 의미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확률상으로는 지금 올해 9월과 10월과 12월 즉 올해 3회 3회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CPI라든지 PCE라든지 이런 어떤 물가 지표에 서서히 최근 들어서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일부 품목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지금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서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다? 결국 그 차트 추세 흐름이 있을 텐데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메이드가 되느냐. 그리고 얘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10주선을 찍고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10주선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형광색 찍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저는 아무튼 형광색 찍을 확률이 진짜 80% 이상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웨이로 찍느냐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찍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그 단기 고점 형성 이후에 빠졌을 때 지금과 같은 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가 V자로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케이스 과거에 있었죠. 지금과 되게 비슷했던 케이스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네.
정말 비슷했던 차트가 2019년도예요. 이때도 급락을 했었다가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 자, 한 번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다음 주에 또 반등이 역시나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시초가부터 빠졌군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던 거죠. 꼬리가 달렸으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개파락 출발했어요. 하면서 20주선을 찍었습니다. 찍고서 골로로 모자라서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도 1A로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1A로 맞죠? 상승이 나왔던 것만 체크해보면은 캔들이 무려 몇 주 연속입니까? 17주. 네, 17주입니다. 17주. 이 주봉이니까요. 17주 동안 올랐던 거예요. 뭐 그동안에 계속 양봉만 나왔던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중간에 음봉이 딱 하나입니다. 미쳤죠 이때도. 음봉 딱 하나 빼고 다 양봉이었어요. 2019년도에도요. 진짜 미쳤던 거예요 이때도. 캔들 개수로만 본다라면 아무튼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몇 개? 17개였었다. 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보시면은 캔들 개수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캔들 몇 개? 16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몇 개였다고요? 17개였었죠. 이번에 16개.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음봉도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 음봉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미쳤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 파동 끝에는 뭐가 나왔다? 이런 급락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이런 뚜렷한 데이터가 있다. 끝모르고 계속 이때도 똑같아요. 전고점 돌파 나왔었거든요. 계속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음봉, 그러니까 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봉 보십시오, 여러분들. 2019년도 그때 일봉을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네. 이때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딱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정말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정말 비슷한 느낌이에요. 중간에 한번 조정 주면서 핑크블루 찍었다가 다시 급등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형광색 20선 한번 찍고서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과정인데 꺾이는 모습인데 자, 잘 봐요. 잘 보세요. 이때도요 처음에는 갑자기 큰 폭의 개파락을 하면서 핑크 부분까지 와요. 핑크 살짝 못 찍었었죠. 못 찍었다가 갭 상승을 하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완전 엄청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나왔다가 갑자기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핑크를 깨요. 그죠? 깼다가 또 반등 주면서 또 핑크 저항받고 그러면서 급락을 막 했던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캔들 패턴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죠. 이때도 한 번에 빠지진 않았어요. 추세가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 때문에 추세라는 거는 한 번에 깨지진 않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주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숏을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드디어 시작이다, 하락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를 한번 느낄 정도의 그런 급반등을 한번 준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하락하는구나 했는데 미친 급반등을 준다. 근데 지금 이런 성격의 급반등이 언제 나왔어요? 나왔죠. 8월 4일날. 그죠? 월요일날 바로 그냥 미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지는 거라고. 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이제 결국 하락할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통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이제 120분봉이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 본장에 과거에 그 지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왼쪽 어깨 머리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만든 과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일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제 숏뷰 상으로는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테일은 목표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 아까 우리 어제 새벽에 숏해서 수익 냈고 오늘도 프리장에서 또 숏 잡아서 수익 냈는데 아무튼 여전히 저는 숏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앞으로 만약에 제 방향성이 맞아떨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롱으로 가게 되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롱으로 가게 되면 숏으로 가야 먹을 게 많아져요. 정말. 그죠? 숏으로 가야 먹을 게 많아지는데, 아무튼 제발 방향성이 제가 분석한 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네, 제 방향성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번 달에 8월 달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